안녕하세요. 탐구하는 아시탄기 박수희입니다. 오늘의 도서 리뷰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키즈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놀이학교 옆에 있어 자주 가던 곳이죠. 그날도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아이 손에 뭐가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아주 작은 레고 사람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걸 보여주는 걸 머뭇거려 직감적으로 키즈 카페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얘가 훔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주웠다고 대답했어요. 아이에게 네 것도 아닌데 가져오면 어떡해? 라면서 길에서 화를 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다그쳤죠. 그러자 아이가 키즈 카페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고민했어요. 이렇게 작은 걸 다시 돌아가서 돌려줘야 하나? 이런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결국 저는 귀찮은 마음을 물리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려준 건 잘한 일이지만 길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를 도둑 취급하며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었던 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아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를 가르치겠다며 너무 다그치거나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라봉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꽤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도둑질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사실상 9살이기 때문에 이미 일의 책임감은 느낄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 비품인 가위 2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네임 스티커를 붙여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있긴 했었는데 아이한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함이 맞긴 하지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는데도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다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받고 싶은 표현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갖고 온다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 나이이고 유아기 때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에 가져온 막대사탕과는 달라 그 행위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겁이 나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은가, 사랑이 필요한가, 돌봄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행동을 용인해 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이를 옳은 방향으로 잘 지도하고 싶다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공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라봉이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실수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키우고 싶다면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후회하며 진실을 고백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정직하게 살라고 침이 마르도록 말했는데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할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거짓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은 때로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봐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라봉이도 자라면서 말썽이랑 말썽은 굉장히 많이 부렸었는데 그중에 또 거짓말도 꽤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거짓말도 있었고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거짓말인지 추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낸 적도 많고 좀 케이스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게 어쨌거나 혼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용서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엄마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 엄마 내가 실수로 장난감을 가지고 와 버렸어. 너무 신나서 갖고 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들고 와 버렸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괜찮아 라봉아, 괜찮아 아기야, 엄마랑 같이 다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드리자,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라고 용서를 해주는 것과, 너 왜 그랬어? 내가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물론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 누가 엄마가 이렇게 키웠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막 이런 식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쨌거나 사람이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잘못을 했을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는 상황이 있어요. 뭔가 물었을 때 머뭇거리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속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이해를 해주고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담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라봉이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 라봉이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 싶으면은 화를 약간 억눌러서라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라는 식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라봉이처럼 좀 이렇게 자아가 강한 아이들은 허용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보다 정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한까지는 풀어주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부분에만 제한을 가하고, 대신에 그 풀어주는 한도 내에서는 네가 네 일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라고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라봉이도 더 사람구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센지?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억지로 고집을 꺾으려 하면 울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정말 별것 아닌 일에 아이의 고집을 꺾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서 싫은 것은 아닌지, 자신이 지금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하려는 행동이 옳지 않거나 위험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나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면 아이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르는 아이를 비난하기 전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만든 틀에 아이가 맞췄으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인들에게 창의성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특별한 분들은 창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른들이 이유 없이 그냥
위험한 거나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얌전하지 못해서 그거를 아이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그게 타인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놀이나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고, 만약에 근데 그게 정말 이런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애기야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면서 제안을 하면 소개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근데 정말 놀랍게 약간 체력 소모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 뿐이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은 또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말을 따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른들의 체력이 쉽지 않죠. 일도 하, 일도 하랴, 집안일도 하라, 뭐, 다른 일이 되게 많은데, 아이한테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어쨌거나 효과가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6살인데 유치원 상담을 다녀온 아내가 크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고 말이 더디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며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 거라고도 하더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저희한테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발달이 더디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저마다 발달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면 따뜻한 물도 먹이고 충분히 재워야 하는 것처럼 아이가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띵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라봉이가 라봉이가 많이 활달해요. 지금은 많이 얌전해진 건데 많이 활달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원래 어린이집 상담 기간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상담 기간, 학교 상담 기간에 사실상 흔히 근데 라봉이라고 그렇게 막 특출난 애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활달하다 뿐인 거지, 뭐 라봉이가 뭐 엄청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냥 어머님 라봉이가 이러니까 약간 좀 자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살면서 육아를 굉장히 콤플렉스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못 키운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지레 겁먹고 괜히 혼자 콤플렉스로 만들어서 누가 제 육아에 대해 조금만 안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상처받고 이제 라봉이는 이상한 애고 나는 애를 이상하게밖에 못 키우는 그런 못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뭐 어디 상처가 나고 했다고 해서 막 내가 못난 엄마야 그렇게 막 심하게 자학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냥 애가 약간 기침이 심해? 그럼 따뜻한 물 먹여주고, 뭐 배가 약간 아파? 유산균 먹여주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도움을 준다 뿐인 거지. 이런 활동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정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라봉이가 약간 전에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분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화가 날 법한 상황이지만 그 화를 너무 과도하게 간직하는 게 보이거나 과도하게 표출하는 게 보인다. 이제 이런 감정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은 나중에 사춘기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론 그 선생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듣고 이제 뭐 상담도 알아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으나, 이제 거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부모가 자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 문구를 보고서 깨달았어요. 라봉이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뭐,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손이 가지 않는 아이예요. 막, 지금, 9살인데 혼자 밥도 할 줄 알고,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돌릴 줄 알고, 못하는 게 없어요. 손이 안 가요. 근데 이제 행동이 좀 과해요. 감정도 조금 과하고, 활달하고,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놀고 두루두루 잘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막 엄청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애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라봉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아직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사회화 되기 전에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육아에 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을 때 너무 자책하고 자학하지 마시고요. 자기 학대는 요가에서도 가장 나쁜 감정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어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숨 한 번 돌리시고 부족한 부분 지금이라도 채워나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부족한 부분 지금이라도 채워준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빠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몹시 걱정되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서는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확신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세상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 나는 문제아래, 엄마 난 나쁜 애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불안하고 걱정된 나머지 아니야 라고 부정부터 할 겁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왜 문제아야? 너 문제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정부터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내재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부모의 강한 부정이 오히려 강한 긍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엄마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했다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내재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은연중에 교사나 부모의 한심해하는 눈초리를 여러 번 받았을 수 있고 한숨이나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으며 어쩌면 선생님이나 친구들 등 아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사실처럼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낙인의 사실화가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고 내가 오해했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낙인 효과는 선포와 같아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착하게 굴려왔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이기적인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만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 아이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들은 다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관찰로 그 다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빵 사가지고 나올 때 4살짜리 아이가 넘어지자 네가 그 아이를 일으켜줬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죠. 너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미 한 번 내재화가 된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껍질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감사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감사는 한데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감사는 한데 이 사람이 착해서 나를 그렇게 달래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정말 나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빵 사가지고 나올 때 4살짜리 아이가 넘어지니까 네가 그 아이를 일으켜줬잖아. 근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네가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본인도 객관화가 되거든요. 맞아. 나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러면은 내가 문제하고 내가 못난 사람이면 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그럼 나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재화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내재화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심하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내재화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내재화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맞다, 내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지.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다음에는 기분이 나빠도 내가 다르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뒷부분의 내용과 같이 보강을 했으면 해서 여기 챕터 16과 20을 조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집 아이 현명하게 가르치기. 아이가 친구와 함께 놀 때는 엄마가 중립적으로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친구 부모님의 눈치도 보게 되고요. 내 아이를 단속하고 말지 남의 집 아이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아이들 친구 한두 명이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모습을 보여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침을 닦아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정도로 타이르곤 했습니다. 남의 집 아이다 보니 정색하고 화를 내거나 개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엄마의 태도였을까요? 우리 집에 온 아이가 좋지 않은 행동이나 용납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아이 엄마에게 말하면 그 내용이 듣기 불편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로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의 부모가 아닌 그 아이에게 직접 말하기를 권합니다. 무턱대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러세워 관찰한 바를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우리 집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네 가방에 넣는 걸 아줌마가 봤어. 맞니? 네가 저 막대기를 누워있는 동생에게 몇 번 던지는 흉내를 낸 걸 아줌마가 봤어. 맞니? 이렇게 본대로 말하면 아이가 집에 가서 그 아줌마가 날 괴롭혔어. 그 아줌마가 날 혼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 엄마의 말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다른 육아 전문가들도 이렇게 만약에 다른 아이가 잘못을 했거나 다른 아이와 내 아이가 트러블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직접 말할 것을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도 살면서 라봉이랑 다른 아이랑 트러블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중재를 하려고 해도 결국 부모는 자식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라봉이가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라봉이도 잘못을 크게 하기는 했지만 그게 라봉이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분이 상할까봐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지고 늘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라봉이가 거기에 참다 못해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면은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나름의 중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 둘의 잘못을 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아니라 라봉이의 잘못만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로 그 아이는 감사고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아무리 냉정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또 그분만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라봉이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 다 들어보고 라봉이 제 잘못 인정해야지 하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하고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굉장히 더 막 엄청 안 좋고 극단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선생님과 라봉이 둘이서 해결을 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가 딴 길로 샜는데 선생님과는 그렇게 해결을 했었고 이거를 어쨌거나 상대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어른이잖아요. 그냥 남인 어른이잖아요. 근데 남인 어른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뭐 침 뱉지 마라, 뭐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뭐 침 뱉고 때리고 하는 거 정말 잘못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가해자 편들기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양쪽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잘못만 비난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폭력을 유발했다, 막 그런 폭력을 하고자 유발을 했다, 그쪽이 뭐 매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너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은 친구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같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침 뱉고 때리고 한 아이는 정말 혼이 나고 훈육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부모인 이상 자기 아이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권하지 않고 차라리 부모에게 부탁을 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어머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아이 조금 더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 먹힐 확률이 있죠.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기 때문에 그쪽 인연을 그렇게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맞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뒷부분에 챕터 20에 또 나와 있는데, 아이들 간 갈등 중재 기술. 저희 아이 반에 천식을 앓는 윤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윤호는 친구들에 비해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았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던 날 윤호 엄마가 윤호 짝인 승우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승우 어머니, 승우가 행동이 좀 과격하고 활발해서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되는데 체육 수업 마치고 흙먼지 묻은 옷으로 너무 펄럭거리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승우는 무척 활달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윤호 엄마는 체육 수업 후 흙먼지 날리는 것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승우 엄마가 발끈했어요.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면 당연히 흙먼지가 날리지 않나요? 승우가 행동이 좀 크긴 해도 남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진 않아요. 윤호 엄마는 다시 말했죠. 승우가 우리 윤호에게 일부러 그런 장난을 하는 날이 많아요. 친구끼리 조금 조심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글쎄요. 승우랑 이야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불편하면 윤호가 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피해 있으면 되겠네요. 승우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해 제 옆으로 왔어요. 이 뒤에 이제 윤호 엄마가 승우 엄마에게 바란 진심은 윤호 엄마의 욕구는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주변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승우 엄마는 자기의 육아 방식이나 아이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욕구와 아이들의 개성, 아이들의 발달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승우 엄마 같은 경우에 특히 원래 아이들은 뛰어놀고 뭐 어지럽히기도 하는 게 발달 과정에 있는 거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승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물론 약한 친구가 있으면 배려하고 도와줘야 하고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게 어른들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제한당하는 걸 당연시 여기면 그거에 대해서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원래 계속 다시 공감톡이라고 이렇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듯이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그랬어 이런 거를 뭐 지금부터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공감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엄마들 간의 싸움에서는 공감톡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봤을 때도 윤호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으면 이제 서로 서운해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윤호 어머니의 어투에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서 승우 어머니, 승우가 행동이 좀 과격하고 활발해서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되는데 이 부분부터 승우가 행동이 좀 과격하고 활발하다. 이 부분부터가 일단 비난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저 같으면 조금 순화를 해서 승우가 활달하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아이는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의 개성도 존중하고 나의 개성도 어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유도라는
윤호와 윤호 어머니가 좀 피해자인 듯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우의 그런 활달함과 쾌활함도 존중을 해주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운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체육 수업 마치고 흙먼지 묻은 옷으로 너무 펄럭거리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를 물론 제가 지금 감정이 약간 섞여가지고 저희 그냥 비슷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지금 감정이 자꾸 섞여서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예의 바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승우 어머니, 승우가 행동이 좀 과격하고 활발해서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되는데 체육 수업 마치고 흙먼지 묻은 옷으로 너무 펄럭거리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뭐 예의 바르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신의 아이가 과격하고 활발해서 내 아이의 비염, 천식을 굉장히 내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네 애 단속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에 더 보탤 거예요. 체육 수업 마치고 이렇게 그 흙먼지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팔락거리면은 우리 윤호가 천식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컴다운 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윤호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윤호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타일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어필을 했으면은 승우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 되게 괜찮고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아더라고 어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뜻이어도 표현을 달리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맘들 화이팅!